1990년대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친구.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워낙 시골이라서 반이 한 개뿐이고 6학년까지 겨우 100명이 넘을까 말까한 학교였었죠. 제가 2학년 때 같은 학년의 친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와서 이제 겨우 1년 정도 친하게 지낸 친구였죠. 이 친구는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는 명랑한 친구였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유욕이 참 강했었습니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우선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면 무지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적에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딴 거 꼭 챙기면서 잃어버린 건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참 많이 싸웠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자기가 마음에 든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괜히 다른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이 친구는 무서운 것을 보면 꼭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했고 자기의 장난감이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때도 꼭 이불 속에 넣어두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격리되어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설령 그 사람을 찾는 존재가 귀신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옆에 작은 담요를 껴안고 갔으며 어린애들끼리 근처 동굴담험을 할 때도 이 녀석만은 이불을 옆에 꼭 끼고 나타나더라고요. 2학년 겨울방학이 될 무렵에 이 친구는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알까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아버님과 어머님이 포터를 타고 한 짐 가득 실어서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뒤에 이 친구가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그 친구를 비롯해서 그 친구의 부모님도 마을에서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살던 집만이 덩그러니 마을 귀퉁이에 서 있을 뿐이었죠. 겨울방학 도중이었으니 아마도 1월 중순쯤 되었을 것 같네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우연히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들은 친구가 이사를 갔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한동안 마을에 나타나질 않으니 먼 친척 집에 잠시가 있거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추워서 밖에 있기도 무섭고 아직 강가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스케이트는 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친구 집에 가서 이 녀석이 돌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 집 앞에서 친구의 이름을 열댓 번 부르고 난 후 그제서야 우리들은 친구네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 느낌부터가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그 당시 친구의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약간은 서늘하고 냉랭한 느낌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들만의 영원한 아지트라는 부동산에 이상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금세 털어버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생겼다는 생각에 많이 들떴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동굴을 탐험하듯이 우리들은 안방과 부엌, 그리고 다락방과 창고를 이리저리 탐험하기 시작했죠. 몇 번 와본 경험이 있는 친구의 방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코를 쓰라리게 만드는 쾌쾌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나올 정도인 걸 보니 어지간히도 냄새가 지독했었던 것 같네요. 마치 암모니아 냄새 같기도 하고 삭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비롯한 어린 놈들은 용감하게 문들 박차고 들어갔지요. 왠지 이 냄새에 굴복하기에는 우리의 모험이 너무나도 위대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동네 형이 문을 열고 제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뛰어들었죠. 생각과는 다르게 방 안은 무지 깨끗했었어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책상은 그대로 있고 작은 장롱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구석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포개져 있고 그 옆에는 공책과 필통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눈을 돌려서 책상 밑을 봤는데 그 밑에 이불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항상 들고 다니던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옆으론 살짝 시커먼 액체가 고여있고 고약한 냄새도 거기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자 저를 비롯한 겁없는 초딩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왜 그리 호기심이 왕성했던 걸까요? 왜 하필 그 이불 쪼가리까지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한 살 위의 형이 또다시 막대기로 이불을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올리니 뭔가 시커먼 털뭉치가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녀석까지 합심해서 이불을 젖히고 박스를 열어 젖히듯이 사방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한두 명씩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불 안에는 로봇 장난감 몇 개와 구슬 여러 개, 그리고 만화책 여러 권과 지폐 몇 장. 그런데 새끼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병아리 3마리 등 기타 여러 잡동사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아지는 몇 달 전에 우리 집 백구가 낳은 강아지더라고요. 눈 뜬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라졌길래 산짐승이 물어갔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이불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장난감 중 하나는 다른 제 친구가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친구를 도둑놈이라고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장난감과 구슬을 씻어서 다시 사용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만 했었죠. 친구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네요. 가끔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무서웠던 점은 동물들의 사체에서 정확히 목 부분에만 칼질을 해놨더라고요. 목에만 피가 굳어져서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그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을 감으면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병아리를 이불 속에 두었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주인 거겠죠. 움직이지 않게 해서 이불 안에만 두면 아무도 이 소중한 보물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철없는 어린 나이에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가끔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